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제1과목 직업상담학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메뉴 보겠습니다. 챕터 1 직업상담의 기초부터 봅니다. 밑에 1번 직업상담. 우리가요 상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부 상담도 있고요, 청소년 상담, 우리가 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혼 상담, 굉장히 노인 상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많은 상담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상담은 직업 상담. 뭐라고요? 직업 상담. 그래서 1. 직업 상담. 우리가 직업상담 그러면은 직업상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산업상담도 있고요. 또는 진로상담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용어 정의 파트가 쭉 나오는데 쌍가로 1번부터 이제 쌍가로 8번까지 공부 다 해야 됩니다. 이따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지만 먼저 직업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로상담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로가 뭡니까? 진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너 공부할래? 일할래? 진로예요, 진로. 그죠? 공부할래? 그러면은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에 어떤 진학 상담을 해야 되고요. 나 일할래? 그러면은 어떠한 곳에 취업하는 것이 맞는가에 관한 직업 상담, 즉 취업 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너 일할래? 아니면은 공부할래? 그게 바로 크게 합치면은 그게 바로 진로 상담인데 제가요 그래프로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아동기, 어린아이 그 다음에 인생 막바지 있는 은퇴 후, 그죠? 후까지 이렇게 전생애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바로 우리가 진로 상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전생애. 일생 동안, 그죠? 전생애. 일생 동안. 이게 뭐라고요? 진로 상담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다. 일반적으로 애들이 유치원 간다. 아니면은 어린아이, 즉 어린이집 간다. 할 때, 유치원 갈 때는 유치원 갈래? 안 갈래? 다 진로. 유치원을 가더라도 일반 동네 유치원 갈래? 사립 유치원 갈래? 영어 유치원 갈래? 최소한 그 어린아이한테 아니면 너 일할래? 취업할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업에 관한 상담은 없지요. 그죠? 그러다가 일정 시점 초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는 다 가는 의무적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도 일반 초등학교 갈래? 사립초 갈래? 중학교도 의무적입니다. 중학교도 일반 중학교 갈래? 아니면 국제중학교 갈래? 그런 것처럼. 그런데 고등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어떤 그 진로에 관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최소한대로 취업과 관련된 직업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특정한 시기. 이 시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입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내지는 대학교 졸업할 때쯤, 즉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시점부터 여기죠. 직업 선택 되죠.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 여기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기 바로 직업 상담이다 그 얘기죠. 직업 상담. 그러니까 직업 상담은 진로 상담에 포함된다. 너 공부할래? 일할래? 그죠? 처음에는 공부할래만 나오다가 특정한 시점 가서야 이제 너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에 들어갈래? 취업할래? 둘 다. 그죠? 네.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취업, 즉 직업이죠. 아니면 대학교 졸업 맞고 너 대학원 갈래? 취업할래? 이해되시죠? 네. 이때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직업에 관한 상담 속 여기는 많은 직업적 상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냐? 1번 산업 상담도 있다. 그러니까 산업 상담은
직업 상담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중에 하나니까요. 포함되는 것이고, 직업 상담은 또 진로 상담에 포함된다. 그래서 산업 상담이 요만큼, 직업이 이만큼, 그 다음에 진로가 이만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바로 직업 상담에 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용어 정의 잠깐 보겠습니다. 요걸 이해했으면 또 우리가 용어 정의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 너무 붙였죠? 좀 줄여봐요. 자, 용어의 정의. 첫 번째, 진로. 자, 진로란 말은요, 여기 있죠, 그죠? 진로. 진로에 쓰면은 진로에 관해서 상담한다면은 그때는 진로 상담입니다. 하여튼, 진로자가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전생에. 일생 동안. 그죠? 이런 말 나와야 됩니다. 나오잖아요. 진로. 일생 동그라미 했어요. 일생을 통해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 보편적 생활 형태로. 그렇죠? 요거, 직업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직업이 있잖아, 직업이. 그죠? 직업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직업은 진로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직업 상담도 진로 상담에 포함된다. 진로는 직업, 직무와 연관된 하나, 활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뒤에 거 줄 긋고요. 그 다음에 그 직업, 진로보다 밑에 있는 직업은 뭐냐? 개인에게 주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일을 지칭하므로 요거죠, 줄 겁니다. 직업 생활 준비에서부터, 요때. 직업을 선택하는 요 시점부터, 요게 바로 요 뜻입니다. 직업생활 준비, 직업생활 준비에서부터 은퇴기까지를 말한다. 요것이 직업이에요, 직업. 자, 줄 거 볼까요? 직업은 생계 또는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의 종류를 의미한다. 용어 정의 물어봅니다. 밑에 직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직업 정보론 시간에 가면은 조금 더 공부할 겁니다. 직무란 뭐냐? 요 용어 정의 알아두세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의 체계 내에 있는 하나의 특정한 단위를 의미한다. 용어 정의는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용어 정의니까요. 그러면 진로 상담은 뭐냐? 그러니까 방금 진로에 관한 상담하기 때문에 바로 쌍바로 1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진로 상담. 쌍가로 2번에 있는 직업에 관한 상담을 한다면은 쌍가로 4번에 직업 상담입니다. 그 얘기죠. 자, 3번. 진로 상담. 인생 전반에. 그러니까 전생에 그냥 인생 전반 같은 말이잖아요. 인생 전반. 그죠? 인생 전반에. 또 뭐 일생에 같은 말이죠. 걸친 진로 선택과 연관된 모든 상담 활동을 말하면 그 대상은 나오네요. 줄 끄세요. 어린아이부터. 여기 어린아이부터 언제까지? 은퇴 후, 즉 은퇴한 후 70세 이상의 노인까지도 포함한다. 전생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밑에 박스 하나 보입니까?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알짜 팁 나와 있죠. 진로 상담의 주요 원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게 잘 나옵니다. 특히 진로 상담은 진학, 너 공부할래? 아니면 뭡니까? 직업 선택 아니면 일할래. 요거잖아요. 너 공부할래? 일할래. 그쵸? 넓은 개념이죠.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어야 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진로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는 바로 뒷장에 넘어가면 나올 텐데 라포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 상담할 때 처음으로 내담자가 왔습니다. 앉자마자 상담합시다. 이러면 흥미 없습니다. 뭔가 친근감이 있어야, 라포 형성이 돼야,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이 형성이 돼야 상담할 때 자유롭게 아주 편하게 상담할 수 있겠죠. 그 친근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친근감 속에 라포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진로 상담은 차별적이다. 동그라미에서 차별적. 이 차별적인데 시험에는 자꾸 집단적 이렇게 바꿔 나옵니다. 집단적 아닙니다. 차별적이다.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한다. 무슨 말이냐? 자, 상담할 사람이 내담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럼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특성도 다 다른데 그러면 차별 없이 똑같이
상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차별적이다. A는 A 성격에 맞게, A에 맞게 맞는 상담. B는 또 A랑 성격 달라요. 여러모로 특성 달라요. 그럼 B 학생은 B 내담자는 B에 맞는 상담. 그러니까 정말 차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똑같이 한다, 뭐 집단적으로 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차별적. 집단적 아닙니다. 어제는 차별적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다른 단어가 집어넣으면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한다. 진로 상담은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차별적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직업 상담 나오죠. 인간이 최적의 상태로 직무에 임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과 준비, 그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업 생활하고, 잘 모르면은 직업 지도도 받으면서 직업 생활하고,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의 은퇴기. 그러니까 뭡니까? 어린 아이부터 은퇴할 때까지는 진로 상담. 직업을 선택하는 요 시점부터 은퇴할 때까지는 뭐라고요? 직업 상담. 요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끝에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에 보세요. 은퇴기 등에 제공되는 상담으로 모두 산업 상담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직업 상담 안에는 다양한 상담이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 산업 상담도 그 중에 일부가 있다. 이것도 포함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뒤에 거 보세요. 처음 직업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지금 직장을 지금 처음 잡으려 하는 사람에게 내담자에게 제일 먼저 탐색해야 되는 게 뭐냐? 동그라미 하세요. 자기 인식 수준. 그러니까 내담자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식하고 있는가?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지 그 인식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진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처음 직업 상담을 받는 내담자에게 먼저 탐색하여야 하는 것이 뭐냐? 정답! 자기 인식 수준. 아시겠죠? 자기 인식 수준. 요거 정답입니다. 이렇게 한 줄이 한 문제로도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다음 5번 진로 지도. 그러니까 진로자 들어가겠죠. 개인의 진로 발달, 진로 발달을 자극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담자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화된 활동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직업지도, 이건 진로지도, 얘는 직업지도는 직업자가 들어가겠죠. 맨 앞에 직업적 문제의 지도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직업 선택을 하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고요. 진로 수정은 뭐냐? 그렇죠. 한 진로에서 다른 진로로 옮겨가는 것을 말하고요. 산업 상담은 뭐냐? 방금 직업 상담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좀 작다, 그런 의미죠. 요 얘기죠. 직업 상담보다 좁은 영역의 산업 상담은 나오죠. 그죠? 좀 작다는 얘기죠. 요것은 산업 현장의 직업 생활에서 개인적인 긴장,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긴장, 부적응을 감소시키며 동기화하고 돕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어 정의에 구분시키는 거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 정도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박스 보세요. 상담의 목표 나오죠. 그죠? 상담의 목표. 저거 뭐냐면은 사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인가 두 번 나왔는데 시험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상담은요, 모든 일반 상담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이든 직업 상담이든 아니면 부부 상담이든 노인 상담이든 그런 굉장히 많은 일반 상담, 모든 일반 상담의 목표가 뭐냐 그 얘기죠. 시험에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 해가지고 행동 변화의 촉진, 정신건강의 증진, 개인적 효율성의 증진, 의사 결정 능력의 함량, 문제 해결 5가지에서 3개 내고 1개는 엉뚱한 걸 내가지고 낸다 그 얘기입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쉬운 거니까요. 예. 시간을 아끼자고요. 동영상의 묘미가 뭡니까? 그죠? 같은 내용을, 그죠? 오프라인보다 짧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또 강의하면은 또 막 어떤 분들은 오프라인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다 내용도 다 읽어주고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설령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제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온라인 강의 듣지 말고 그냥 근처에 있는 오프라인 강의 가서 듣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50분 동안 할 강의를 한 3, 40분 동안 줄여가지고 핵심 요약해서 하는 것이 동영상의 장점인데, 오프라인처럼 똑같이 해달라 그러면은 동영상에 장점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 강의 듣지 말고 오프라인 강의 가서 듣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5가지만 알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행정개의문, 행정개의문. 앞자만 따도 문제를 푸니까 그렇죠. 행정개의문. 따라해보세요. 컴퓨터에 앉아있다고 제가 모를 줄 압니까? 따라하세요. 행정개의문. 다시 한번 행정개의문. 행이 뭡니까? 행동 변화 촉진. 정신 건강의 증진. 개인적 효율성의 증진. 의사 결정 능력의 함양. 문제의 해결. 행정개의문. 이렇게 말해도 이 문제는 해결. 그런데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만 알고는 가자. 잘 안 나온다고 안 보는 것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혹시나 나오면은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밑에 하나 더. 필립스의 상담 목표가 있는데 필립스가 누구냐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학문에 가서 필립스에 관한 어떤 대표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내지 않습니다. 단 요것만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 위주의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시험 위주에 나오는 것들만 골라서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필립스의 상담 목표가 5가지 있습니다. 자기 탐색과 발견, 선택의 준비도, 의사결정 과정, 선택과 결정, 실천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줄 보세요. 자기 탐색과 발견. 얘만 주장창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느냐? 뒤에 내용 보세요.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지, 왜 일하는 것이 싫은지 이런 등등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담자는 상담의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상담자의 초점이 뭐냐? 정답! 자기 탐색과 발견. 끝. 그래서 이것도요, 안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알고 가자. 왜? 방금 말한 이렇게 묻는 문제만 계속 나왔습니다. 단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밑에 것도 있었구나 정도만 체크만 하시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끝.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암기할 것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싸가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피에 오시면 상단에 라포가 뭐냐? 조금 전 설명했었지요. 여러분들 2번째를 보시면 나오죠. 그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 한마디로.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친근감. 아시겠죠? 요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읽어주시고요. 자, 2번째. 상담의 뭐라고요? 상담의 목적.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중 직업 상담의 목적. 여기서 상담은 직업 상담. 직업자 빠졌네. 다시 한번 쓸게요. 직업 상담의 목적. 상담보다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직업자가 빠졌어요. 직업 상담의 목적. 다음 중 직업 상담의 목적이 아닌 것. 이게 나와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1번. 내담자의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주는 것이다. 읽어봄으로써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내담자가 올바른 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내담자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상담자가 너 이런 직업은 너는 선택해야 돼 라고 상담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올바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주는 것이지 상담자가 직업을 골라주는 것도 아니고 선택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내담자가 이미 잠정적으로 선택한 진로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담자가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금 얘기했듯이 틀리게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써볼게요. 상담자가, 여기 보세요. 상담자가 직업을 골라준다 라면 이거는 아니다. 아시겠죠? 직업은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고를 수 있도록 직업을 고른다. 직업을 선택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의사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주는 겁니다. 상담자가 골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상담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게 나와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담자에게 조언해 주는 겁니다. 조력해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지. 이 상담을 통해서 내 상담자의 상담 능력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오래 상담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쌓이는 것들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굳이 그걸 내가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상담한다? 최소한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얘기죠. 내담자가 아니면은 직업을 골라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되면 내담자가 아주 고소득, 높은 임금, 고소득 직업을 선택하도록 돕는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골라준다도 아니고 하나도 한다면 내담자가 고소득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러한 말들을 집어넣어서 정답으로 나온다. 틀린 것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용은 쉽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좋겠다. 제가 강의할 때 시험 위주의 강의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틀리게 한다까지 내가 설명을 다 해드릴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내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아니다. 이것이 이렇게 틀리게 한다. 까지 내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쉽게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직업상담의 필요성은 읽어봐 주시고요. 4번 직업상담의 목표 설정인데 1번 목표 설정에 의해 이거는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요. 자, 2번 있죠. 목표 설정의 특징. 자, 직업상담의 목표 설정의 특징인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목표 설정의 특징. 이걸 우리가 이제 4번 직업상담의 목표 설정. 특징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목표 설정의 특징. 4가지. 이거 잘 나와, 시험에. 특징. 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요 얘기죠. 목표는 구체적이다, 구체적. 뭐라고요?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애매모호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목표는. 우리가 직업 선택할 때, 너 뭐 될래? 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 될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실현 가능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실현 가능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 될 수 있어요. 넌 고사 못 될래? 난 대통령 될래요. 구체적인 건 맞지만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이 되기가 좀 실현 가능한 게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실현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누가?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가 아니에요. 내담자. 당연하죠. 내담자가 나는 의사 되고 싶어요 하는 것이지 상담자가 너 의사 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상담자가 원하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내담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된다.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것도 상담자야, 상담자. 무슨 말이냐?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된다. 내담자가 요구하는 것이 상담자의 능력 밖이라면 하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내담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 특징,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 그래서 네 가지. 구체적이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지버스의 직업상담 목표인데, 자, 일반적인 직업상담의 어떤 목표 있다면, 얘는 뭡니까? 기지버스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죠. 기지버스. 의 상담 목표, 직업. 전부 다 이제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특히 기지버스. 자, 나오죠? 자,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윤허.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언과 발달은 뭐냐? 내담자의 미래 행동을 예언하고 전생에 걸쳐 발달 가능한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여 진로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발달시킬 수 있도록 촉구한다. 그래서 예언, 발달. 그래서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내담자의 직업 문제를 처치하고 직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자극한다.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내담자의 결함보다는 유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결함과 유능 세 가지입니다.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요겁니다. 뭐라고 첫 번째? 예언과 발달. 예언과 발달. 그 다음에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예, 처, 결. 아시겠죠? 예, 처, 결. 그래서 기지버스. 원래는 영어로 기지버스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요, 기지버스가 아니라 이렇게 기스버스라고 하는 분 있습니다. 근데 S 발음이기 때문에요. 기즈, 또 기스, 뭐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지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기스버스라고 한다면은 이거 공부하기가 참 편했어요. 내가 암기하기가. 나는 이렇게 안 하지만. 좀 농담이지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에 기스가 났어요. 기지가 났어요. 기스가 났어요. 빨리 가서 처리해. 예! 처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암기하기 위해서 내가 어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기지버스라고 하고요. 기스라고 하네? 버스에 기스가 났어요? 이거 가서 빨리 고쳐? 예! 처결하겠습니다. 예! 처결.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예! 처결. 예!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섯 번째, 직업상담의 과정 보겠습니다. 얘는 4번에 하나, 5번에 5번이죠? 책에 있는 순서로 할게요. 5번이고요. 자, 6번. 직업상담 과정. 요것도 시험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직업상담 과정. 뭡니까? 순서. 다음 중 직업상담 과정을 순서대로 맞는 거 물어봐요. 관계 형성, 뭡니까? 관계 형성은 어떤 내담자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최초로 상담하기 시작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관계 형성. 뭡니까? 라포 형성이잖아요, 일종의. 이런 것들 하는 것이고, 또는 상담 시간 언제 갖고, 상담 요일은, 또 상담 비용은, 이런 것들도 계약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계 형성이다. 두 번째, 진단 및 측정한다. 심리검사 등등등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함으로써 앞으로 목표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그 목표 설정하고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개입한다. 중재. 개입 또는 중재. 중재하는 것이 바로 중재에서 개입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 평가.
그래서 관계 형성, 진단 및 측정, 목표 설정, 개입 중재, 평가 요 순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순서 상담 과정. 자, 처음에 뭐라고요? 관계 형성. 관계 형성. 형성. 두 번째 진단 및 측정. 세 번째 목표 설정. 네 번째 개입 또는 중재. 다섯 번째 평가. 다음 중 직업 상담의 과정이 순서대로 맞는 것. 자, 이렇게 하세요. 관, 진, 목, 개, 평. 10번만 따라하면 됩니다. 관진목 개평 시작. 관진목 개평. 한 번 더 시작. 관진목 개평. 한 번 더 시작. 관진목 개평.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에서 약간 벗어나게 그냥 바꿔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관계 형성이 뭐라고요? 맨 처음에 하는 거잖아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를,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한 라프 형성도 있고요. 그럼 앞으로 계약 날짜는 언제고, 상담 날짜는 언제까지 하고, 상담 요일은 언제고, 상담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상담 관계에 있어가지고, 상담 비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화. 그죠? 상담 초기에, 상담 시간, 상담 날짜, 상담 비용 등등등등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구조화한다. 이 구조화라는 단위는 상담학, 직업 상담학 마지막 파트 정도 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조화. 그러니까 구조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상담 초기 관계 형성 요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책 보시잖아요. 6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오른쪽 보세요. 조그맣게 나오죠. 직업 상담의 과정이 요게 원칙인데 약간 시험 볼 때는 약간 틀어지게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봐요. 관계 형성 똑같아요. 똑같이 나오죠. 관계 형성 원칙대로. 두 번째 진단 및 측정 똑같아요. 근데 목표 설정 같은데 진단 및 측정 같죠? 얘도 같죠. 근데 개입이 안 나고 뭐가 중재낸다. 관진목 개평인데 개입 빼버리고 뭘 집어넣는다고요? 이렇게 중재를 집어넣는다. 관진목 개평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원칙이죠. 관진목 개평. 두 번째는 뭡니까? 관계 형성과 구조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관계 형성을 뭐라고요? 이 안에 구조화가 있는데 아예 단어를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도 포함된다고요? 구조화. 관계 형성과 구조화. 구조화가 뭐라고요? 상담 날짜, 상담 기간, 상담 비용 등등등등을 짜는 겁니다. 그게 구조화입니다.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측정. 그러니까 진단인데 얘만 딱 집어넣어요. 얘를 집어넣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만 집어넣고 순서는 두 번째가 맞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목표 설정 맞죠? 그래서 개입 대신에 뭐예요? 중재를 집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는 맞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자 밑에 봐요. 밑에 진로 상담 및 직업 상담의 과정. 진로 상담이 되었던 직업 상담이 되었던 모든 상담 똑같이 좀 더 넓겠죠. 요거는 직업 상담이라면은 요거도 더 좀 포괄적으로 넓게 해가지고 진로 상담 과정이라고도 하고 또 그거는 또 포함되는 거니까 좀 넓게 해석한 겁니다. 보세요. 관계 수립 및 문제의 평가. 그러니까 관계 수립 및 문제 평가는요. 1번과 2번 있죠. 여기 1번과 2번 요거를 좀 이렇게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낸 겁니다. 아시겠죠? 관계 형성 및 문제 평가. 문제란 얘기는요. 맨 마지막 평가가 아니라 내담자가 여기 온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왔냐, 어떤 문제 때문에 왔냐,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문제의 평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진단. 그 내용을 알아야 진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큰 의미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담 목표 설정. 요거 세 번째가 두 번째 맞죠? 설정. 그 다음에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맞잖아요, 개입. 평가 대신에 훈습 종결. 얘를 평가를 뭐라고요? 평가를 바로 훈습 종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훈습. 한문으로 훈은 따뜻할 훈자입니다. 상담자의 지위 하래, 그죠? 지위 하래 계속 반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죠. 훈습.
종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상담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할 때 같이 보라고 이렇게 노는 겁니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어요. 밑에 보시래요. 직업 상담이 뭐예요? 2단계. 뭐라고요? 2단계는 2단계. 1단계가 내담자의 목적이나 문제 확인, 그 다음에 명료와 상세화, 즉 이론적인 관계라면 2단계는요. 내담자의 목적 또는 문제 해결. 그러니까 1단계는 이론적이고 2단계는 좀 실제적이죠.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시켜줄 줄 말면 돼. 다음 중 1단계가 아닌가 하면 답은 2단계 있고 2단계가 아닌 것 하면 답은 1단계 있습니다. 구분만 시켜주자. 그래서 1단계가 들어가기, 내담자 정보 수집하기, 내담자 행동 이해 및 가정하기 요거고요. 2단계는 행동 취하기, 직업 목표 및 행동 계획 발전시키기, 사용된 개입의 영향 평가하기. 그래서 2단계는 보니까 좀 실무적인 내용이죠. 1단계는 이론적이고 구분할 줄 알면 된다. 끝. 7.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 별표하세요.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 틀린 것, 옳은 것 여러 번 주구장창 물어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는 7번 자, 이거 중요합니다.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판서 없이 그냥 읽으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설명할게요. 1번, 직업 상담은 내담자의 진로 발달 및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진로 발달. 그렇죠. 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다 다르겠죠. 성숙 정도가. 같은 고등학교 3학년일지라도 또 그 내에 속에서도 또 성숙 정도, 발달 정도가 같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진로 발달 및 성숙 정도를 고려해서 특히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 선택에 초점을 두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죠? 두 번째, 개인의, 그러니까 직업 상담은 개인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왜 그럴까요? 개인마다 성격 달라요. 그 다음에 흥미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마다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에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에, 라포 형성한 뒤에, 그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인간의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하죠. 4번, 특히 4번 동그라미, 4번하고 6번 동그라미에서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고 잘 틀리기도 하는 겁니다. 4번, 6번. 4번,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진로 혹은 직업의 결정이므로 개인의 요겁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상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도 직업 상담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는요,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주는 것이죠. 5번, 산업구조 변화, 직업정보, 훈련정보 등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6번,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지만 심리검사 결과가요 100% 우리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거면 뒤에 거 심리검사에 대해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심리검사 받은 내담자는 현재 지금 상태를 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우리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학생들의 심리 상태와 세월호 사건 터진 후 살아난 학생들의 심리 상태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 개인적, 주변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바뀌기 때문에 그 한 번 검사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 신뢰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7번,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해야 되고요. 8번,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해야 되고요. 요거 8번 같은 경우가 이제 어찌 보면은 1번, 내담자의 진로 발달 및 성숙 정도 고려, 뭐 이렇게 여기에 또 포함된다 보면 되겠죠. 9번, 개인과 직업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둬야 되고요. 그죠? 개인과 직업 연결이. 직업 상담이 그렇죠. 10번, 직업 상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그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에 대한 지도예요. 직업 지도. 그렇죠? 즉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해결은 그냥 일반 개인 상담이고 직업과 관련 없는 그냥 내담자의 어려움에 빠진 내담자를 구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일반적 상담일 뿐이고 직업 상담은 직업에 관한 상담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직업에 관한 지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절마다 기출 문제를 하나씩 다 나눴습니다. 이것도요,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공부한 다음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풀어주는 건 의미 없잖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